안녕하세요. 북강주 동아간호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저희 학원생들이 간호 공부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청취하면 좋을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심화학습 내용입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올려봅니다. 자, 여러분, 혈액은 매우 중요하죠. 혈액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혈액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순환을 해야 합니다. 자, 혈액이 순환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전신에 뭔가를 운반하기 위함이죠. 무엇을 운반할까요? 네, 산소를 운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혈액순환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호흡으로 쭉 빨아들입니다. 무엇을요? 산소를. 그러면 이 산소는 폐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좌심방, 좌심실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존재합니다. 자, 이 혈액은 심장이 빡 한번 수축을 함으로써 쫙 쥐어짜서 전신으로 산소를 보내게 되죠. 맞아요. 전신에 산소가 보내지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신진대사가 되어지는 거고요. 신진대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생명이 유지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신에 산소가 운반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장기 폐와 그리고 심장이 제 기능을 해줘야만 전신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가 있겠다. 먼저 이 점 생각해 놓고요. 자, 계속해서 혈액순환 보겠습니다. 자, 산소를 공급받은 전신에서는 산소를 쓰고 난 찌꺼기인 CO2를 밀어내지요. 그러면 CO2,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자, 어디로 갈까요? 예, 맞아요.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심장으로 되돌아간 CO2가 많은 혈액은 심장에서 다시 폐로 빠져나가지겠죠. 그럼 폐에서 후 밖으로 밀어내면 자, CO2가 밖으로 배출이 되어지면서 혈액순환의 원래의 목적이 다 달성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상식을 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장에서 이처럼 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다 뭐라 그러냐면 동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 동맥을 타고 심장으로 쭉 심장에서 빠져나간 혈액은 다시 정맥을 통해서 자, 여기요.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요? 네, 정맥입니다. 이렇게 동맥을 타고 빠져나온 혈액이 자, 전신에 갔다가 전신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러한 순환을 우리는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대순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대순환이라 함은 자, 어디서부터 빠져나가냐면요. 좌, 심, 실에서부터 혈액이 빠져나가서 자, 대동맥을 타고요. 자, 대순환이니까 심장에서 빠져나가는 이 혈관은 대순환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동맥이다.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혈액은 전신에 산소를 주고 CO2를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요.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순환이 끝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대순환을 마치고 심장으로 되돌아 들어가는 이 정맥은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서 빠져나온 혈액이 전신 순환을 마치고 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순환을 자, 뭐라 한다고요? 맞아요.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심장은요, 혈액을 쥐어짠다고 했죠. 그럴 때 심장에서 혈액을 촥 펌프질을 하면 이 모든 동맥들은요, 약간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면서 율동감이 있을 겁니다. 모든 동맥들은 율동이 잡힐 겁니다. 이 동맥들을 손으로 잡고 있으면 팍팍팍 늘어나는 그 율동을 느끼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중요합니다. 맥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심장에서 혈액을 박출해내는 그 개수를 심박동수라고 합니다. 이 심장에서 몇 번 혈액을 쥐어짬에 따라 모든 동맥들은 율동감이 주어지고 그것을 맥박이라고 했다면 심박동수는 네, 맞아요. 맥박수와 동일하다. 예,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려요. 심박동수는 맥박수와 동일하다. 그리고 모든 동맥에서는 예, 맥박이 잡힐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맥박 촉진이 가능한 동맥을 물었습니다. 자, 맥박 촉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동맥은 맥박이 있지요. 그런데 촉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피부 표면 가까이 있음으로써 만져보아서 그 율동감을, 즉 맥박을 잡을 수 있는 동맥들이 무엇이냐. 자, 이것을 보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쭉 가볼게요. 여기요. 자, 이 동맥이 있습니다. 머리 양쪽 옆에가 있지요. 그래서 머리 양쪽 옆에가 있다. 그래서 측두동맥이라고 합니다. 측두동맥은 양머리 옆면에가 있는 건데요. 예, 그런가 하면 심장에서 빠져나가서 바로 여기요. 목 근처에가 있는 이것 있죠.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네,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경동맥은 사실은 꽤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게 많은데요. 우선 맥박이 어디서 잡히는지 먼저 쭉 설명하고 세부적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요. 여기는 상완골이 끝나는 지점인데요. 거기에서 또 맥박이 잡히죠. 여기는 상완동맥이라고 합니다. 상완동맥. 예. 그 다음에 자, 요골이라는 뼈 근처에 있는 혈관이라고 해서 이 동맥은 요골동맥이라고 합니다. 요골동맥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모든 동맥들 중에서도 피부 표면에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촉진이 가능한 동맥이다. 아, 맥박을 잡을 수 있는 동맥이다.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대퇴골이 시작하는 이 지점에 동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퇴골의 이름을 따서 맞아요. 대퇴동맥이라고 할 겁니다. 자, 대퇴동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 뒤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있죠. 이것은 예, 슬와 동맥이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무릎 슬자에 와 동맥이라고 합니다. 슬와 동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등 쪽에 이렇게 있는 동맥이 있습니다. 발, 그럼 뭐요? 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족, 배, 동맥이라고 합니다. 예, 족배 동맥.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발, 복성뼈 뒤쪽으로 이렇게 있죠. 이것은 후경골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다리에는 경골 뒤쪽에 있다. 그래서 후경골동맥. 자, 이것들이 우리가 촉진이 가능한, 잡을 수 있는 동맥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자, 이 중에 경동맥 중요합니다. 경동맥이 꽤 국가시험 문제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상완동맥도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될 겁니다. 요골동맥, 먼저 요골동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히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가 어디니? 맥박 측정 부위. 자, 맥박을 어디서나 잡을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죠. 특별히 옷을 벗거나 그러지 않아도 손목에서 잡히는 요골동맥은 가장 쉽게 잡을 수 있어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맥박 측정 부위가 어디니? 그러면 요골동맥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상완동맥이 가끔 문제로 나올 때는 상완동맥은 맥박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동맥으로 기억하세요.
혈압 측정에 사용하는 동맥이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상지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예,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슬와 동맥 크게 강조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부득이하게 상지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없을 때 하지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이것도 문제로 거론이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슬와 동맥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슬자가 조금 잘 안 보이겠네요. 슬입니다. 무릎 슬자입니다. 자, 그래서 슬와 동맥입니다. 일단 슬자를 다시 써볼까요? 자, 슬와 동맥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족배동맥과 호경골동맥이 한번 문제로 거론된 적이 있네요. 최근에 나왔어요. 이것은 발로 가고 있는 혈관의 동맥들이죠. 그래서 발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발의 혈액순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맥이 뭐니? 기억 살짝 하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온전히 잘 되고 있는가를 보려면 족배동맥이나 호경골동맥을 보면 된다.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데 그 중에 꽤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경동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동맥은 이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흔히 사용하는 요골동맥에서 맥박을 측정해야 하나 요골동맥에서 맥박 측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요. 맥박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어디에서 측정할 거니? 예, 이거 문제로 잘 나오는데요. 그때는 경동맥에서 측정합니다. 왜냐고요? 자, 심장에서 혈액이 빵 뿜어나가서 경동맥은 심장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맥박이 아주 강하게 촉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맥박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 중요합니다. 맥박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어디서 측정하니? 그러면은 경동맥에서 측정한다라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쇼크 환자입니다. 어때요? 맥박이 잘 잡힐까요? 그러지 않겠죠. 쇼크 환자거나 또는 수전증 환자다. 수전증 뭐죠? 손이 벌벌 떠는 거네요. 자, 수전증 환자는 맥박이 잘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경동맥에서 측정하고요. 또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심장이 어때요? 다시 뛰고 있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도 경동맥에서 측정한다 기억할게요. 경동맥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맥박이 잘 잡히지 않을 때는 경동맥에서 측정한다. 좀 중요해서 강조 말씀드립니다. 경동맥에서 맥박을 측정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 맥박이 잘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언제다? 쇼크, 수전증, 심폐소생술 중에 심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경동맥에서 측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혈액순환과 그리고 맥박 촉진이 가능한 동맥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이제 바로 뒤에는 심천부와 그 다음에 요골동맥에서 맥박을 함께 측정해서 관찰하는 법에 대해서 곧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